안녕하세요. 피라네시 초급 강좌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10번째 시간까지 이쪽에 있는 툴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가 왜 세강이나 편성이 되었냐면 설명드릴 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는 툴박스에서 그 피라네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법들을 이 툴박스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3강으로 나눠서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쪽에 락에 대한 자세한 설정들하고 그리고 여기 렌더 액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락 버튼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재질에만 색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락을 걸어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 클릭한 평면에 같은 평면에 위치한 그쪽만 하는 거고요. 이 오리엔트 락은 예를 들어 지금 이쪽 유리를 선택해서 색깔을 칠했는데 이 면의 방향하고 똑같은 이쪽 평면 앞쪽하고요. 이 박스 앞쪽도 다 색칠이 됐죠. 그리고 배경도 평평하니까 이렇게 같이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면을 기준으로 이 면과 같은 방향에 있는 면들을 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색상에 대한 락을 거는 겁니다. 같은 색깔들만 색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 툴로 할 때 글로벌 필로 해야 연결이 되지 않아도 다 색칠이 된다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 되죠. 같은 재질이지만. 근데 글로벌 필을 사용을 하면 이게 단절에 상관없이 그냥 같은 재질인데 한 번에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렇게 락을 걸면 이쪽에 락이라는 세팅 윈도우에 락이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라네시는 이렇게 도구나 그리고 뭐 락이나 뭐 이렇게 텍스처나 그레인이나 이렇게 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설정 값들은 여기 세팅 윈도우에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머티리얼 락을 먼저 걸었는데 이쪽에 다른 건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유즈 리스토어 채널이라는 거하고 머티리얼 리스트라는 게 활성화가 되죠. 일단 이 유즈 리스토어 채널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옵션이기 때문에 일단 몽타주에서 사람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넣었는데 피라네시는 이렇게 여러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뎁스를 보면 이 사람 쪽에 이렇게 실루엣이 생겼죠. 그러니까 검은색일수록 지금 보는 시점에 가까이 있는 거고 흰색일수록 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색상으로 빠져져 있는 거는 그냥 배경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같은 뎁스인데도 리스토어 뎁스를 이렇게 켜보면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리스토어라는 거는 원래 불러왔던 그 초기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GB도 리스토어 RGB를 하면 사람이 없죠. 근데 그냥 RGB를 키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불러온 초기 값들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머티리얼도 보면 이 사람은 또 따로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죠. 리스토어 머티리얼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없었으니까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use restore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된, 그러니까 불러온 뒤에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몽타주를 이용해서 컷아웃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이렇게 놔줬다든지 그런 걸 무시하고 초기 값으로 그러니까 효과를 적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키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컷아웃 매니저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열으셔도 됩니다. 뷰에서 하셔도 되고요. 컷아웃 매니저요. 자, 이거를 번을 시켜야 이미지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번을 시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보면 이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가려서 이쪽 뒤쪽만 칠해지죠. 근데 락에서 유즈 리스토어 채널을 키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색상이 칠해집니다.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리스토어 채널에는 이게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머티리얼 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머티리얼 리스트를 키면 이쪽에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죠. 글씨가 뭐 써져 있는 이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머티리얼 리스트에 등록이 된 것만 색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안 켜져 있을 경우에는 딱 클릭하는 부분에 재질이 색상이 칠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지는데 머티리얼 리스트에서는 여기 등록된 것만 색상이 칠해집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봐도 검은색이 채워지지가 않죠. 여기 이게 인포 윈도우인데 뷰에 인포 윈도우를 선택을 하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지금 강좌를 만드느라고 800, 600 사이즈로 화면을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숨어서 안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툴박스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인포 윈도우를 보시면 지금 이거 갖다 대는 이 부분에 대한 좌표가 나오죠. XYZ로. 그리고 이쪽에 색상이 RGB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검은색 버튼을 눌러보시면 XY하고 이렇게 뎁스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RGB 같은 경우에 RGB가 아니라 HSV로도 되고 HLS로도 됩니다. 이게 휴, 라이트, 그 다음에 이게 세츄레이션이고요. 이거는 휴, 세츄레이션, 배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색상 컬러 윈도우를 열었을 때도 여기서 RGB, HSV, HLS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대보면 흰색이니까 배류가 100으로 나오죠. 그리고 HLS를 보면 라이트가 100으로 나오죠.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 31로 떨어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아래에 있는 이쪽이 재질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나오죠. 배경이니까. 아래쪽에 갖다 대면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재질이고 월 화이트.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지정해 놓은 그 레이어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건 우드고요. 이거는 글라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이건 이제 이쪽에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머티리얼 리스트에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사용됐던 재질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메탈을 선택하고 애드를 하면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되죠. 그리고 플로어하고 애드 이렇게 목록에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칠을 해주면 메탈이랑 플로어랑 이렇게 색칠이 됐죠. 리무브를 누르면 없애지고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픽 버튼이 있습니다. 픽 버튼을 누르고 직접 이렇게 머티리얼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걸 클릭하실 때 인포 윈도우에서 재질 이름이 뭔지 보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글라스요. 이렇게 ESC를 딱 누르면 이제 선택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또 이렇게 색칠을 하면 지금 선택된 것만 이렇게 색상이 칠해졌죠. 리무브하고
리어프라이를 하면 우드만 이렇게 되고요. 리무브해서 리어프라이를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전에 이제 색칠해 놨던 거고요. 리어프라이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떤 효과든 피라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로 리어프라이를 시키면 따로 이렇게 클릭을 안 해줘도 그 변화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락은 이 머티리얼 리스트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 락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플랜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가 그러니까 뭐 한계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포토샵에서도 이렇게 그 마술봉 툴로 영역을 선택할 때 톨러런스 값을 사용해서 더 많이 잡을 건지 아니면 더 타이트하게 잡을 건지 그런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스케이프에서도 그 톨러런스 메뉴에 그 랭스 값을 조절을 해서 버텍스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합치거나 합치지 않거나 이런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톨러런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허용해주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대부분 CG에서 이 톨러런스라는 건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제 저기 머티리얼 락은 끄고요. 플랜 락인데 이건 같은 플랜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칠해졌고 이쪽 부분과 동일한 평면인 이쪽도 이렇게 조금씩 칠해졌죠. 여기서 톨러런스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리어프라이를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두껍게 칠해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 면에 대한 두께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픽셀로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데 톨러런스를 많이 주게 되면 이 플랜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좀 더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색상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톨러런스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트 락인데 이것도 같이 오리엔트 톨러런스라는 게 있죠. 자, 이걸 1도로 한정을 하고요. 자, 지금 앞면을 바라보는 이면들을 이렇게 누르면 앞면을 바라보는 쪽이 색칠이 되졌죠. 톨러런스 값을 이렇게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90도 정도 되는 부분들은 다 색칠이 되게 됩니다. 그런 한계값을 정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 이제 컬러락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컬러 톨러런스가 있습니다. 얼마큼 허용해 줄 건지. 자, 이거를 10으로 하고요. 이 색상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들의 색이 칠해졌죠. 이 톨러런스 값을 높이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죠. 그 색상에 좀 더 확장을 해서 비슷한 색깔들을 더 영역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GB를 따로, 그러니까 빨간색을 얼마나 더 허용해 줄 건지, 뭐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런 식으로 또 톨러런스 값을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휴, 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으로 해서 뭐 색상, 채도, 밝기 이런 식으로 좀 더 톨러런스 값을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제 락에 대한 세팅은 다 알려드렸고요. 이제 렌더 액션인데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는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그런데 엣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컨스트럭트도 있고 리스토어, 필터가 있습니다. 제가 스탠다드하고 리스토어는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엣지는 그 라이트스케이프의 그런 장점입니다. 엣지를 따로 채색할 수 있다는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가 스케치업에서 이 이미지를 빼올 때 엣지는 빼고 플랫만 허용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 피라네시 초급 강좌 초기에 제가 내보내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엣지는 안 가져온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색상을 칠해보면 지금 엣지에만 이렇게 색상이 칠해지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엣지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브러쉬를 좀 더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엣지를 자유자재로 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색상을 또 바꿔도 되고요. 여기 이 글로벌 필로 이렇게 한 번에 딱 눌러주면 이렇게 엣지가 다 채색이 됐죠. 근데 피라네이션에서는 이 엣지를 색칠하는 것도 또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뎁스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재질에 의존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일단 단순하게 색칠하는 겁니다. 리어프라이를 눌러서 보면 딱 그 재질에 맞춰서 외곽선만 딱딱 나오죠. 이거는 같은 재질인데 이쪽은 재질 구분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만 엣지가 거진 겁니다. 이쪽 안에는 안 거지고요. 머티리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뎁스는 그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했을 때 엣지가 있는데 그 엣지에 대한 그 표현을 다 해주는 겁니다. 뎁스는. 그래서 실루엣으로 가면 좀 더 외곽에 치중을 하고요. 인터널로 가면 이 재질 안쪽에 그러니까 좀 미세한 엣지들을 더 표현을 하는데 효과를 냅니다. 자, 실루엣을 하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리어프라이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바깥쪽에만 엣지가 나오죠. 안쪽은 아예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인터널로 가면 외곽이 또 그 대신 사라지고 내부에 있는 엣지들이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리어프라이를 하고요. ESC로 중간에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 스트렝스는 이 엣지를 얼마나 더 진하게 칠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더 진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실루엣이랑 인터널은 이걸 조절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효과가. 여기서 실루엣을 강조를 하면 또 이제 실루엣이 더 진하게 나오고 인터널을 강조하면 인터널이 더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부가. 일단 이렇게 엣지는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엣지 모드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컨스트럭트가 있는데 이 컨스트럭트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리터치하기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사용되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피라네시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 이미지상에 뭐 이렇게 잔디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목으로 된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벽을 하나 더 붙여버린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미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컨스트럭트를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는 평면 컬러링인데요. 그 도면을 불러서 평면 컬러링을 할 때 이 컨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재질을 일일이 지정을 해줍니다. 도면으로 불러왔을 경우에는 3D가 아니기 때문에 재질이 지정이 안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이제 색칠하면서 재질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쓰시는 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고급 강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토어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살리는 거죠. 이걸 다 검은색으로 칠하고요. 리스토어 모드로 가서 이거를 일단 인포창을 보이게 하는 다음에 이쪽에 재질을 보십시오. 여기 글라스가 표시가 됐죠. 그럼 재질락을 걸고 글라스를 딱 누르면 이 재질만 되살려지죠. 그리고 우드 이쪽만 되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효과를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살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락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랫락 같은 거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토어를 하는데도 이렇게 블렌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밝기로 되살릴 건지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용에 대한 거는 고급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토어라는 게 여기 있는 리스토어 RGB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그리고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에서 이제 좀 유용한 효과들이 많습니다. 블러는 별로 안 쓰는데 블러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해보면 중간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옇게 됐죠? 이쪽은 원래 이미지대로인데 좀 이렇게 뿌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부드러운 만화같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인지가 올라갈수록 블러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어마운트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가 블러의 범위를 정하는 거고, 어마운트는 이 블러의 강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주 리스토어 RGB는 아까랑,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랑 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원래 초기값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이걸 키면 됩니다. 그리고 엠보스는 말 그대로 올록볼록하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요. 지금 블렌드가 63이라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건데, 이걸 100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엠보스의 방향이고 올록볼록의 방향. 그리고 어마운트는 말 그대로 엠보스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그걸 하는 거고요. 이 랜덤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글거리게 만들죠. 수작업 이미지 효과를 낼 때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진동인데 이게 얼마나 지글지글하게 할 건지 그 강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0.5로 하고 리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거의 효과가 적용이 안 됐죠. 자, 5로 하고 또 리어플라이를 하면 약간 10보다는 훨씬 덜하죠. 이 스케일은 이게 얼마나 진동하는지에 대한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소프트니스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각이 덜 지게 되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커스텀은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쓰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할프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유용합니다. 이거 보시면 컬러를 블랙 앤 화이트로 할 거냐, 세피아 톤으로 할 거냐, 아니면 컬러 앤 화이트로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죠. 블랙 앤 화이트고요. 세피아 톤으로 리어프라이를 딱 해주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고, 컬러 앤 화이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유즈 리스토어 RGB도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이 똑같은 기능이고요. 어마운트도 이걸 얼마나 적용할 건지, 그리고 여기 바이어스를 보시면 아예 타버리죠.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면 좀 더 조밀하게 됩니다. 이 강도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무딩 방법인데 랜덤 디더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퍼져버리게 되고요. 에러 디퓨저는 좀 전에 했던 이대로고요. 너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패턴을 뭘로 할 건지가 또 정해줄 수가 있는데, 세레솔은 이제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고요. 오더드 디더는 컨트롤 R 해보시면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뉴스 프린트는 뉴스 인쇄한 것처럼 이렇게 망점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셀 값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셀을 드문드문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좀 더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정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슬, 이게 이제 연필로 그린 듯한 그런 기능인데요.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세피아 톤의 펜슬이면 제일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수작업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죠. 이 스케일이나 프리퀀시나 뭐 스머지나 앵글은 이렇게 좀 설정값을 다양하게 해보신 다음에 리어프라이로 적용을 하셔서요. 예. 원하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뭐 일일이 다 하나씩 또 다 해서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기능이 뭐다라는 것보다는 딱 느낌이 잘 나오게끔 여러 수치들을 조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드저스트를 보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포토샵에서 이미지 보정하듯이 뭐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 휴 이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절하는 거죠. 자, 이게 적용을 시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대비가 이렇게 강해지게 됩니다. 너무 강하니까 40 정도로 하고요. 이건 밝기 조절이죠. 마이너스 10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색상이 다 빠져버리게 되죠. 채도가 이제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50 정도로 하면 이제 약간 컬러가 남아 있고요. 휴는 이제 색상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기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필터라는 게. 그리고 이 필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락을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 락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내시는 여러 부분에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효과를 낼 때 이렇게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효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과정을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피라네시를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과정은 진짜 막 되게 많은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습득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